저티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네, 안녕하세요. 회계원리 벌써 여러분들한테는 거의 10번째, 11번째 시간까지 갔을 거예요. 쌤은 하지만 찍는 시간은 아직 7차시, 8차시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쌤이 여러분들이 너무 수업만 들으면 힘들어할까봐 한 번 찍고서 수업을 좀 쪼갰어요. 그래가지고 한 수업을 찍으면은 대부분이 2차시 분량으로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많은 수업의 양이 되지 않았나, 많은 수업의 양보다는 더 많은 수업 시수가 채워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직접 회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이제 좀 더 세분화돼 가지고 자산에 대해서, 그 자산 중에서도 유동 자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배우게 될 오늘의 목적은 유동 자산의 목적, 그 중에서도 이제 당좌 자산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자산이란 자산의 의미, 자산의 뜻부터 한번 봐야겠죠. 자산의 뜻, 또 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물 자자에다가 낳을 자, 한마디로 재물을 낳는다. 재물을 낳는다라는 건 뭐예요? 나한테 재물이 생긴다, 더 많은 재물이 추가적으로 생기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겁니다. 즉 의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개인이나 법인이라고 하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개인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업의 입장에서 많이 본다라고 했습니다. 회계 자체가, 회계 원리 자체가 기업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선은 법인으로 우리는 가보도록 할게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돈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한국 사회라는 곳에서 뭔가가 쓸모가 있는, 경제적으로 쓸모가 있는 것을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가치가 있는 유형, 있을 유자에다 형태형자, 형태가 있는 것, 또는 무형, 없을 무자에다가 형태형자, 형태가 없는 것, 이 모든 자산을 우리가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익이라는 걸 창출하려면 기업의 주 목적은, 그쵸, 무언가 판매를 통해 가지고 영업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것, 그 이익 창출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에 해당하고 있는, 지배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 이것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회계 순환 과정에서도 한번 배웠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과거의 사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미래에 나에게 경제적으로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자원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자산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 있을 유자에다가 움직일 동자 사용을 해서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비유동자산이라는 것은 그 유동 앞에 아닐 비자를 사용해서 움직임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자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글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정상 영업주기 또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무슨 자산? 유동자산. 그 이외에, 그러니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장기간으로 해서 현금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상 영업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회계기간이라는 걸 배웠죠. 1년, 회계기간 1년 단위로 최대 1년으로 해가지고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정상 영업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1년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것 또는 우리가 보고기간 종료일, 대부분 보고기간 종료일은 그 해의 마지막 연도,
또는 정확히 말하자면은 우리가 우리 단기 회계연도에서 단기 회계연도 기말 우리가 배우는 회계에서는 대부분 12월 31일이 될 거예요. 이 12월 31일부터 1년 이내로 이제 현금화가 되는 것,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 보고기간 종료일, 한마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회계에서 12월 31일부터 해가지고요. 1년이 더 추가적으로 넘어간다 또는 그냥 장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산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만 이 자산 두 가지 안에 또 다른 자산들이 있다라는 거. 유동자산 안에는 당좌자산,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비유동자산 안에는 투자, 그 다음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총 6가지의 자산으로 또 나누게 됩니다. 이 6가지의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차츰차츰 배우게 될 거니까 지금은 유동과 비유동, 그리고 유동 안에는 당좌와 재고, 비유동 안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총 6가지로 나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유동자산을 한번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쌤이 이야기를 했죠. 유동자산은 당좌, 재고,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 각각의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 안에는 각각의 계정 과목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쌤이 나눠준 과제형 수업을 할 때 나눠준 계정 과목 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왜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왜냐? 이 자산별로 계정 과목이 나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지 않는다라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선 당좌자산 안에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식의 현금과 관련된 것들이 많고요. 재고자산 안에는 상품, 제품, 저장품 등 뭔가 물품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라는 거. 투자자산 안에는 이제 투자와 관련된 자산들, 유형자산 안에는 형태가 있는 자산들을 말을 많이 하게 되고요.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비유동은 여기 위에 있는 5가지에 해당되지 못한 자산들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당좌자산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계정 과목들을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그 자산의 종류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당좌 자산 쪽을 한번 계정 과목 표를 보세요. 그러면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하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도 쌤이 좀 이따 설명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이런 계정 과목들이 다 포함이 돼서 우리가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밑에 각각의 계정 과목들이 다 분류가 돼서 나온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고, 다음 단기예금, 단기매매 증권, 단기대여금, 이 3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단기투자자산이다 라고 합니다. 아까 보니까 비유동 자산 안에 일반 투자 자산이라고 있었어요. 그거와는 다른 우리가 단기간 내에 투자를 끝내는 자산이다 라고 하는 단기 투자 자산이 따로 한 번 더 있다라는 거. 이거는 아까처럼 유동, 비유동에 나뉘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을 합쳐서 우리는 매출 채권이다 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이거는 예전에 한번 배웠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거고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을 합쳐서 우리가 이거를 장기 투자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왜 증권이라고 하는지 이것도 나중에 투자 자산을 배우면서 차츰차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 상표권들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산업재산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업경제에서도 배우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쌤이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동자산을 먼저 배워야겠죠. 쌤이 지금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죠. 감기가 걸리다 보니까 목소리에 톤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유동자산의 뜻부터 한번 볼게요. 사용에 제한이 없는 현금, 그리고 그 현금성 자산, 그리고 정상적 영업 주기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정한 회계 연도, 회계 기간 안에 포함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우리가 유동자산이다 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의 자산, 그리고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재무상태표일로부터, 이게 뭐냐면요, 재무상태표일로부터라는 게 보고기간, 결산일, 한마디로 12월 31일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을 우리는 유동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한번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까요? 유동자산의 종류에는 우리가 당자자산,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운 거에서 뭐가 있었어요? 재고자산,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은 어떻게 나누는가? 유동자산이면 다 유동자산이지 왜 두 가지를 또 나누나요? 한번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자자산 같은 경우에는 판매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 과정 없이 우리가 1년 이내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산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판매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는 결국에 판매 과정의 유무다. 판매 과정의 유무를 통해 가지고 현금화를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자자산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필요 없어요. 판매 과정은 없어도 되는데 그게 현금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재고자산은 무언가 판매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거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그 판매 과정의 유무에 따라서 나뉘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 개정 과목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시면요, 당자자산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금과 돈과 관련된 것들이 많을 겁니다. 뭔가 상품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다 재고자산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표를 꼭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간에 당자자산은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판매 과정이 없어도 된다.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차이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유동자산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실제로 당자자산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로 다 끝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당자자산의 깊이가 정말 깊습니다. 당자자산 안에 있는 그 각 계정별로, 그 계정 과목별로의 의미가 정말 많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이해를 해가면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한번 조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당자, 마땅 당자의 자리 자자, 마땅히 자리를 내놓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당자자산에서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투자자산, 매출 채권, 단기 대여금들이 포함이 된다는 건데, 마땅히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마땅히 현금으로서 활용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여기에는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그리고 단기 등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대체 무엇이 포함이 되는가? 무엇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볼게요. 우선은 통화라는 것은 돈 그 자체예요. 동전, 지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통화 대용 증권, 한마디로 통화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증권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언제든지 통화로 전환이 가능한 것, 그러니까 돈으로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한 것, 그리고 자기압 수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수표, 타인 발행 수표, 타인이 발행해준 수표, 가계 수표, 송금 수표, 여행자 수표, 일람 출금 어음,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등 다양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통화 대용 증권, 즉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자체의 내용들이 그냥 다 현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불예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거는 현금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정 과목이 현금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요구불예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제외가 됩니다. 왜냐? 정기적금, 정기예금은 정기적으로 내가 적금을 들거나 예금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들은 기업과 은행이 서로 계약에 의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해주는 거죠. 하지만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요구가 필요 없이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꺼내고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넣는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요구불예금이라고 하고요. 이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다른 형태를 지닌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금성 자산. 한마디로 현금과 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라는 건데요. 가치의 변동의 위험이 적다라는 것은 현금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의 변동이 클수록 현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적으니까 현금 전환이 당연히 용이하겠죠. 왜냐? 내가 갖고 있던 그 무언가가 현금 1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한두 달 뒤에도 보니까 1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용이한 자산이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이다. 3개월을 넘어가면은 현금성 자산으로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선 그런 것들은 뭐 유동자산 안에 당좌자산으로 포함은 될 수 있겠지만 현금성 자산에는 해당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무조건 3개월 이내면 다 포함이 되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정기예금, 그 다음에 공사채만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한번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 어쨌든 간에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에는 이 세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 현금,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